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상속세, 이게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입수한 정부 자료랑 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잖아요. 맞아요. 유산세 방식이죠. 네, 유산세. 근데 이걸 앞으로는 상속 받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 실제로 받는 재산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방식, 유산 취득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OECD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유산 취득세, 네. 받는 사람 기준. 근데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뭐 다른 나라 따라 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 자료 보니까 공평과세,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 내자, 이거죠.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10억 원을 상속받아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 총액이 10억일 때랑 50억일 때 내는 세금이 지금은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50억 유산을 5명이 10억씩 받으면 각자 받은 돈은 같아도 전체 유산이 크니까 세율이 확 올라가죠. 맞아요. 세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유산 취득세는 이런 점을 좀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그리고 이게 증여세는 이미 받는 사람 기준이잖아요. 이것과 기준을 맞추는 효과도 있고요. 아, 듣고 보니 그게 더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근데요, 이렇게 과세 기준이 받는 재산으로 바뀌면 그 세금 계산할 때 빼주는 거, 공제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공제 제도도 많이 바뀝니다. 상속인 개인 상황을 더 고려하는 쪽으로요. 지금은 뭐 상속인이 몇 명이든 일괄 공제 5억, 이게 기본인데 이게 없어져요. 아, 일괄 공제 5억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신에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한 사람당 기본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나 장애인 공제 이런 것도 더 실효성이 커질 거고요. 와, 그럼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 둘이 상속받는다 치면 지금은 그냥 일괄 5억인데 바뀌면 자녀 기본 공제 5억씩 해서 10억에다가 미성년자 공제까지 더 들어가니까 와, 공제액 차이가 엄청 커지겠네요? 네,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배우자 공제도 좀 바뀌는데요. 지금은 배우자가 실제 받은 게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개편안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실제 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그 법정 상속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전액 다 공제해줘서 배우자 생활 안정을 좀 고려했어요. 아, 10억까지는 받은 만큼 다 공제. 그 이상이면 또 계산이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인적 공제를 다 합쳐서 최소 10억 원은 공제될 수 있도록 인적 공제 최저한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요. 그렇군요. 공제 쪽 변화가 정말 크네요. 그럼 또 세금 계산에 영향 주는 게 그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있잖아요. 이것도 합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것도 좀 중요해요. 지금은 상속인이 10년 안에 증여받은 거, 그리고 심지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5년 안에 증여받은 것까지 합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개편안은 각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한테 직접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만 자기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지도 않은 증여재산 때문에 내 세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아하, 그것도 합리적으로 바뀌네요. 내가 받은 것만 계산한다. 근데 이렇게 바뀌면 혹시 뭐 예상 못한 결과 같은 건 없을까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보니까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을 이렇게 나눠 가지니까 전체적인 실제 세금 부담률, 그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돈 많은 분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고요. 그 점이 사실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인별 공평과세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전체 세수가 줄거나 또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상속인별로 다 따로 관리해야 하니까 행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우려도 있군요. 물론 정부도 이런 걸 알아서 뭐 위장으로 재산 나누는 거 막으려고 부가 제척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거나 우회 상속 막는 규정 같은 보완책도 같이 내놨어요. 그리고 그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건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네, 정리해보면 결국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는 세금 매기는 단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서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네요. 이걸 통해서 개인 간의 세금 부담을 좀 더 공평하게 하고 공제도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또 증여세랑 기준도 맞추고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여러분의 실제 세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특히 공제 제도가 많이 바뀌니까 상속 계획 세우실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정부 목표는 2028년 시행이고 올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